네, 빅이벤트 디데이를 하루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장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오전 내 최고치까지 다우지수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뉴스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쪽에서 좀 소식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는 2007년 이후에 최고치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시장을 둘러싼 재료들은 호재를 찾기는 좀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다라는 강등 경고를 밝혔습니다. 오늘 지표 역시 미국의 7월 무역 적자가 증가세를 나타내서 4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금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품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원자보 총리가 7.5%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헤드라인을 살펴보면은 뉴욕장 이렇게 끌어올릴 만한 재료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증시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이 핫이슈가 됐던 게 미국의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또 경고를 했죠. 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이지 못한다면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오는 2013년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의 논의가 신용 등급과 전망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은 불가피하다라고 무디스는 밝혔습니다. 네, S&P가 그 전에 먼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고 무디스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좀 연이어서 좀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디스는 현재 미국의 트리플 A 등급이라는 최고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면 AA1으로 강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강등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무디스는 의회에서 부채 문제가 타결된다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해 8월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한 바 있습니다. 네, 신평사뿐만 아니라 주변국에서도 미국 부채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재정유와 관련해서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었죠. 독일이 미국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오늘 하원에서 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정부 부채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또 이와 관련해서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짐 플레어트 캐나다 재무장관 또한 미국의 부채 규모 조절 능력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개발동산국의 경제 둔화와 함께 미국의 재정 균형 여부가 캐나다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의 주요 변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지표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7월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죠? 네, 상무부가 7월 무역 적자를 공개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증가한 4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월에 419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늘었고요. 월간은 440억 달러 적자를 점친 바 있습니다. 수출이 전달보다 1% 줄어서 1,83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크게 줄었고요. 같은 기간 수입은 0.8% 줄어서 2,2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중국의 무역 적자가 294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지표 얘기라던가 부채가 많다는 거 상당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눌렀던 것 같은데요. 상품 시장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상품 시장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준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해 줬는데요. 오늘 금 12월 인도분 가격은 온스당 0.2% 올랐습니다. 1734.90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달러가 약세를 보인 것이 금값의 오름세를 이끌었고요. 오늘 주요 석유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는 79.85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80.40대에서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귀금속 가격이 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은값은 12월 인도분 가격이 0.2% 떨어져서 33.57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은 과연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착륙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총리가 나서서 경제 목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세계 경제 포럼 하계 대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7.5%인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놔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원 총리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신중한 재정 정책이라든가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총리 같은 발언은 앞서서 중국의 8월 산업 생산이라든가 수출 동향이 부진했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7%대의 성장이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안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좀 지대게 됐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상품 시장의 마감 동향까지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박남숙 기자입니다.